명사산 일출 투어를 위해 오전 6시에 일어났다. 명사산과 월화천을 보기 위해서다. 명사산은 모래가 우는 산이라고 한다. 기대를 안고 6시 30분에 이른 아침을 먹고 출발한다. 돈왕의 새벽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다. 명사산, 월화천은 국가급 풍경명승구 5A에 해당하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명사산은 산이라고 하지만 실은 동서로 40km, 남북으로 20km의 규모를 가진 사막의 모래 구릉지대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다. 명사산은 돈왕 시내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고 입장을 위해서는 120위안의 입장료도 내야 한다. 명사산 일출은 8시 20분이라 급히 서두르는 것이다. 원래 낙타를 타고 명사산을 오르기로 했으나 낙타는 없었다. 낙타는 일몰 시간에 타기로 하고 계단길로 오르기로 했다. 명사산을 오르는 데는 70% 나무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래사구를 걸어 올라가야 한다. 일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숨을 헐떡이며 서둘러 계단을 오른다. 20여 분 오르면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는 다시 모래밭을 오른다. 명사산 능선에 올라 지평선 위로 붉은 빛이 들기 시작했다. 산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라 조금 늦게 올라오는 것이다. 명사산! 명사산 일출을 보았다면 오프로드 시간이다. 명사산 일대를 20여 분 달려주는 스릴감 넘치는 시간이었다. 1인당 150위안으로 총 4인승이다. 명사산에서 월화천 배경으로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월화천으로 행한다. 나무 계단길로 내려가는가 하면 모래사막을 스키 타는 기분으로 내려가곤 한다. 월화천은 모래사장을 약 10분 정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다. 모래를 걸으면서 우리는 발사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10위안이 아깝지가 않았다. 이것이 없으면 신발에 모래가 가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월화천으로 가는 길에는 사람이 많다. 월화천은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 월화낭자가 흘린 눈물이 떨어져 이루어진 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월화천을 신비화하기 위한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다. 현장을 보니 이곳 오아시스가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어 월화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다. 월화란 상하 모양의 달로 초승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월하천의 물은 계속 마르지 않고 일정한 수량을 유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갈되어 최근에는 지하수를 공급하여 수위를 유지한다고 한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는 무상이라는 불교의 진리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물길이고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명사산과 월하천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주변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월하천은 여전히 환상적인 풍경이다. 파란 호수와 억새 숲이 가득하다. 그리고 월천각이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사막에 부는 바람이 호수의 물결을 일으키고 풀을 눕게 하며 모래 언덕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한 움직임과 변화가 오히려 월하천이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거기다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닿으니 명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대단한 샘과 대단한 집에 와 있는 것이다. 아직 이른 아침이어서인지 월천각에 오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주변을 살펴보니 사방에 모래 언덕이 잘 조망된다. 그리고 이곳이 명사산에 둘러싸여 있어서인지 모래바람이 거의 없는 편이다. 산은 못으로 인해 더욱 우뚝하고 못은 산으로 인해 더욱 아름답다. 산과 못이 어우러진 명사산과 월하천은 사막이 빚어낸 예술이다. 이렇게 명사산 월하천에서 4시간을 보내고 출입관리소를 나온다. 오후에는 반대쪽 명사산을 낙타타고 일몰을 준비하기로 하는 것이다. 산들 투어 낙타를 타고 사막을 지나가는 체험을 한다. 낙타를 타고 모래 언덕을 올라서 일몰을 감상하는 일정이다. 명사산 출입관리소를 도착해 아침에 사용한 표로 다시 입장하는 것이다. 우리 팀이 탈 순서를 기다리면서 낙타의 표정과 자세를 유심히 살펴본다.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 대부분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일부만 서 있다. 앉아서 취하고 있는 자세 역시 제각각이다. 어떤 녀석은 머리를 들고 포효하기도 한다. 아예 몸을 옆으로 누인 채로 발버둥을 치는 녀석도 있다. 오전에는 바람 없이 명사산 모래사막이었다면 오후에는 모래바람 거세지기 시작했다.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로 쓰고 준비를 단단히 했다. 우리가 타고 갈 낙타는 마부들이 끌고 간다. 보통은 마부 1인이 낙타 5, 6마리 정도씩 끌고 가는 것 같았다. 낙타를 타기 전에 주의사항을 듣고 낙타를 타게 된다. 낙타를 탈 때 소리를 지르면 낙타가 이상행동을 할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어 소리는 지르면 안 된다. 낙타는 뒷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앞으로 쏠려 놀랄 수도 있고 내릴 때는 앞발부터 구부림으로 앞쪽으로 쏠려 소리 지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만 한다. 낙타를 타고 모래산을 천천히 산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1시간가량 낙타 체험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능선 가까이 산 중턱까지 낙타를 타고 올라간다. 모래산 허리 중간으로 돌아가는 코스와 산 능선 위에 썰매 타는 지점까지 가는 코스로 나누는데 추가로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 같았다. 스마트폰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며 돈을 요구하는 풍경이 보인다. 사진 찍어주는 것이 큰 부업인 듯 하였다. 산들 투어는 명사산 작은 능선까지 올라 낙타에서 내려 낙타는 내려보냈다. 이곳에서 낙타가 기다리며 추가 요금을 달라고 한다. 우리는 일몰을 보기 위해 날카로운 능선과 둥근 능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래사구기를 간다. 나무 계단을 걸어 오른다. 마지막 구간에 나무 계단이 모래가 덮어 모래를 헤치기도 했다. 능선에 올라 내려다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명사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모래사막 능선을 올라 우리는 몸을 돌려 서쪽을 향하니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어온다. 눈을 뜨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구름대가 몰려오면서 일출을 포기하고 하산길로 접어든다. 모래바람 때문에 능선에 오래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모래사구를 내려오니 이번에는 모래썰매가 기다린다. 모래썰매에 몸을 싣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 중력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다. 우리 일행 중 권대수 선생이 먼저 모범을 보인다. 아주 여유있고 재미있어 보인다. 명사산에서의 모래썰매는 또 하나의 추억이었다. 사구 언덕에 도착하니 구름 사이로 빛이 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일몰을 보기 위해 능선과 둥근 능선으로 다시 오른다. 오늘 명사산을 3번 오르는 격이다.
가이드는 하산팀을 데리고 내려가고 나는 다시 정상팀을 꾸리는 것이다. 드디어 일몰이 시작된다. 아침 일출을 보고 저녁 일몰까지 명사산에서 즐기는 큰 영광을 얻는 것이다. 일몰을 보고 하산길에 사막의 허리를 가르지른 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능선 위로 모래춤이 장관을 이룬다. 저리도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를 보고 있으려니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다. 주차장으로 내려와 버스로 올라 도낭의 마지막 밤을 보낸다. 어젯밤 야시장에서 실크 옷까지 사고 양꼬치 먹던 생각이 난다. 어느덧 추억의 시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오는 명사산을 3번 오르내림이 2만 보를 훌쩍 넘기는 강행군을 하였다며 모두 숙소로 들어간다. 모래가 몸의 구멍을 찾아 파고들었다. 호텔에 돌아와 확인한 사실이지만 귀와 코, 젖꼭지와 배꼽에까지 모래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나 가는 모래가 몸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한 것이다. 내일 도낭 실크로드 마지막 구간이 막고을 막고구를 준비하며 깊은 밤을 보낸다.